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초기 속도가 20m/s이고 수평각 60도로 포탄을 발산한다. 궤도의 최고점에서 탄알이 폭발했는데 질량이 같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고 하네요. 한쪽은 폭발 직후 속력이 0이 돼서 수직으로 떨어진대요. 다른 한쪽은 대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지면의 수평이고 공기저항은 무시할 수 있다. 한번 봅시다. 먼저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는 뭡니까? 0,-g일 거고, 질량 중심의 초기 속도는 뭐가 되죠? V0 코사인 60도냐 세타라고 넣을게요. 그냥 세타라고 넣을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t초 후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GT 이렇게 될 거고요. t초 후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V0 코사인 t V0 사인 V0 코사인 세타 t죠. V0 코사인 세타 t V0 사인 세타 t의 마이너스 2분의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일단 최고점에서 폭발하고 얘가 두 개 조각으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폭발을 일어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물체 개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인데요. 일단 최고점에서의 시간을 구해볼까요? 최고점에서의 시간. 우리가 최고점이라는 거는 뭔 말이야? Vy t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요. 그렇다면 그때 시간은 T0라고 볼까요? T0는 G분의 V0 사인 세타네요. 굳이 써보면 9.8에 그죠? V0가 얼마야? 20 곱하기 사인 60도는 얼마요?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죠? 그래서 9.8분의 10 루트 3 초가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T0 타면 떨어지는데도 T0가 걸리겠죠. 낙하하는 시간도 그리고 최고점에서의 낙하 시간, 그러니까 결국에 최고점에서의 낙하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을 이용할 건데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어차피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발하는 순간도 작용하는 건 중력밖에 없어요. 폭발하더라도 외력은 중력밖에 없고 결국에 내력에 의한 폭발이거든요. 내력에 의한 폭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 총 운동량은 보존이 되죠. 총 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방향에 대한 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 질량을 EM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MM 쪼개졌으니까 그러면은 X축 방향이 0이 됐으니까 맨 처음에는 EM이 속력이 어떻게 돼요? V0 코사인 세타였잖아. V0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근데 얘가 쪼개졌어. 그래서 하나는 제로고요. 나머지 하나가 MV0 MVT 이렇게 보면 되겠다. V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폭발 전, 그리고 왼쪽이 뭐냐면 폭발 전이에요. 폭발 전, 그 X축이죠. 얘는 폭발 후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폭발 후에 Vxt라고 볼까요? X축 방향이니까 xt는 V0의 코사인 세타의 2배라는 거예요. 2배의 속력으로 X축 방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Rxt는 어떻게 될까요? Rxt는 Rx0 플러스 2V0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초기 속도는 폭발하기 바로 그 순간에서의 초기 위치겠죠. 초기 위치는 뭐가 됩니까? V0 코사인 세타 t0일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요거니까 요거. 근데 t0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2v0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0이기 때문에 따라서 rxt0가 나머지 한 조각이 떨어진 x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가 될 거니까 v0 코사인 세타 t0 플러스 2v0 코사인 세타 t0니까 결국에 3배가 된다는 거예요. 3배의 v0 코사인 세타 t0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3 곱하기 v0 2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이든가요? 2분의 1에 9.8 분의 10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 선생님이 했죠? 30 곱하기 10루트 3을 9.8로 나누니까 53.02m 결국에 53.02m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질량 중심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력에 의한 폭발이야. 내력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외력은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즉 질량 중심의 위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원래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로 X축, Y축이 있었다면 요게 질량 중심의 궤적이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폭발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는 원래 2m짜리가 같다면 여기가 바로 2m짜리가 여기 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폭발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겠죠. 이렇게 여기가 m짜리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면 우리 요까지의 거리를 d라고 보면 질량 중심은 여기는 이 d가 되겠다. 그지? 그죠? 그럼 여기를 요 위치를 뭐 r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r은 이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이 d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이 2m분의 md 플러스 mr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d 플러스 r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r은 3t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d가 뭡니까? v0 코사인 t0제곱. 그래서 결국에 얘랑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계속 여기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폭발하는 그 순간에도 내력에 의한 폭발인 거지 또 다른 어떤 외력에 의한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그대로 이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14번입니다. 그림 9-33에서 두 입자가 원점에서 발사되었다. M1은 X축을 따라 똑바로 발사되고요. 마찰 없는 바닥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요. M2는 질량 3g이고 초기 속력이 22로 위쪽 방향으로 발사된대요. 그때 입자 원 바로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겠네. 한번 볼게요.
일단 M1, 그러니까 M1의 질량이 얼마였죠? 5g이니까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 일단 kg으로 바꿀게요. 그랬을 때 얘의 속력은 V1t는 10,0이겠죠. 10,0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M2는 3g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V2t는 어떻게 될까? 어차피 얘는 지금 중력을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초기 속도가 얼마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놔볼게요. 세타라고 보면 20 코사인 세타 20 사인 세타에 플러스 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20 코사인 20에 코사인 세타, 20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M2라는 i는 M1의 i랑 M1 위에서 그냥 똑같은 X축 방향으로 똑같은 등속 운동을 하니까 어떤 조건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세타는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V2t가 따라서 V2t는 10, 20 곱하기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 마이너스 GT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입자계에 얘 한번 가속도라든가 속도 벡터 이런 거를 한번 다 구해 보도록 해 볼게요. 먼저 가속도 벡터라고 봅시다. 먼저 A 질량 중심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뭐가 되죠? 그렇죠. M1 더하기 M2분의 M1 A1 플러스 M2 A2가 될 거예요. 결국에 M1 플러스 M2분의 M1은 지금 등속 운동을 하니까 0일 거고 가속도가 플러스 M2에 A2가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질량 중심 속도는 뭐가 됩니까? M1 플러스 M2에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M1 플러스 M2분의 1에 M1에 V1이 얼마가 돼요? 10,0인가요? 10,0 플러스 M2에 이거를 여기다가 쓸까요? M2에 V2니까 10,10 루트 3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는 구한 거야? B하고 C는 구한 거겠네. 그지? B하고 C는 구한 거예요. 얘를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M1 플러스 M2는 지금 얼마야? M1 플러스 M2는 전체 몇 g입니다. 8g이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분의 1 M1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0 플러스 M2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 10 루트 3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8분의 이게 약분될 거 약분되잖아. 얘랑 약분되고 얘도 약분되니까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8분의 5 곱하기
10에 플러스 8분의 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8분의 3 곱하기 10 루트 3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바로 B하고 C겠죠? 이게 이제 B하고 C일 거예요. 그러면 최고점에 올라갈 때라고 했어. 질량 중심이 최고점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를 한번 구해보면 이게 0인 지점이겠지? 얘가 0인 지점이에요. 얘가 0인 지점. 그지? 최고점에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구해보자고. 8분의 3에 10 루트 3 마이너스 9.8 t 제로라고 볼게요. 이게 0인 요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t 제로는 9.8분의 10 루트 3일 거예요. 그죠? 그때의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8분의 50에 30을 더하니까 8분의 80이네. 그지? 8분의 80 t 그리고 얘를 구하면 8분의 3에 10 루트 3 t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9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있을 때 t가 요 최고 높이는 따라서 t 제로일 때 최고 높이니까 질량 중심의 최고 높이는 8분의 3 10 루트 3 곱하기 9.8 10 루트 3 빼기 4.9에 곱하기 9.8의 제곱 10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3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참 피곤하네요. 8분의 3에 9.8에 300 마이너스 9.8의 제곱에 300 곱하기 4.9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를 계산해 봅시다. 야, 300 나누기 9.8 요거죠. 그리고 300 곱하기 4.9 나누기 9.8의 제곱 요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얘잖아. 그죠? 요거를 곱하기 3 해주고 나누기 8을 해주면 5.74m. 미터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높이가 최대인 높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B하고 C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아마 될 겁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